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폭풍 같은 하루가 끝나고 개미들의 힘을 볼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이 엄청 안 좋아서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걱정했는데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크게 걱정은 안 했던 이유가 우린 앞전에 미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폭락을 한번 경험을 했고 그 폭락이 빠르게 반등한 거를 한번 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특히 개미들의 자금이 많은 시장에서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락이 많이 있었지만 어, 테마주 그러니까 섹터를 잘 이동하시면서 포트를 변경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은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그 순환매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장투보단 단타로 대응을 하고 섹터를 잘 구분해 놓은 다음에 대장주의 움직임들을 보고 아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거를 캐치해서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 리뷰를 하고 관심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몬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반드시 수익을 보고 나올 겁니다. 뭐 월봉상으로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주봉상으로도 저점이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들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 투자. 아주아이비 투자는 드디어 아주아이비 투자는 드디어 반응이 좀 왔어요. 그 뉴딜 펀드 그 자금을 결국에는 이런 민간 운영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받아서 진행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도 추세를 이탈했던 영역입니다. 추세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를 뚫어주면서 반응이 왔다가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수 조정, 지수 때문에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다시 고개를 들었고 충분히 우상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익절을 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를 익절하면서 이제 편입한 종목이 동양 대웅제약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너무 고평가인 것 같아서 한올바이오파마랑 섹터가 비슷한 게 G3BNT. G3BNT도 안구건조증, 한올바이오파마도 안구건조증. 둘이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어마하게 납니다. G3BNT는 조정 구간이 아직 안 끝난 듯 보여요. 아직 안 끝난 듯 보입니다. 매수가 붙고 있긴 하지만 빠르게 따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조정을 주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월요일에 당장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늘바이오파만 너무 고평가여서 매도를 했습니다. SFA 반도체는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하고 오늘 손절한 게 아니고 어제 손절을 했습니다. 한 0.3%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마시스도 어제 손절을 했습니다. 휴마시스는 반드시 양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양봉이 나올 겁니다. 저는 뭐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양봉을 찾아다니는데 반드시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키트주들은 물론 3분기 때 수출량이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키트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섹터는 키트주 또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휴마시스도 이제 빼고 오늘 YG 플러스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줬는데 YG 플러스는 제가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날 4,900원 5,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강한 상승이 나와서 저는 이제 약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 오늘 다시 종가에 담았습니다. 엔터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좀 상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 한국 그 기획사들은 한국 마켓을 보고 앨범을 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보고 앨범을 낼 겁니다. 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시도가 있을 거고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내공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추세로는 월요일 또는 뭐 화요일 수요일 6,500원을 뚫어주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SM 라이프 디자인은 오늘 뭐 2% 마감한 상태로 끝나긴 했지만 워낙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보지 않고 현재도 저한테 7%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제가 이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7%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저점과 고점의 가운데 여기서 수렴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서 터진 거래량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올리고 있어요. 개인 이게 뭐 어떤 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이 뒤늦게 이제 뭐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뒤늦게 기관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3,000원, 뭐 3,500원, 여기 3,745원이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추세로는 뭐 매수가 붙는다면 엄청 빠르게 저 금액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SK이노베이션을 오늘 편입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 LG와의 악재가 있긴 한데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그 LG화학과 어떻게든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 합의가 된다면 다른 2차 전지 대장주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뉴스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상승을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5만원 제가 SK이노베이션은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 76.4%, 61.6%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거는 다시 뭐 17만원 이상까지 뉴스 한 방에 저는 강하게 회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한 방에 여기까지 뚫어준다면 더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19만 7천원을 뚫어주는 것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리고 이 소송 결과가 10월 달에 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도 아마 협상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어제 종가에 오버나잇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 한 다음에 크게 반등을 못 해줬어요. 아직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무거운 주식, 엔터 중에 좀 그나마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적인 건 네,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 지금같이 엔터로 자금이 몰리는 시기에 이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가서 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한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혹여나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에요. 수익이 날 때까지. 근데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동양 피스톤. 동양 피스톤도 제가 전 영상에서 이제 오버나잇 할 만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저는 동양 피스톤을 매수를 했습니다. 동양 피스톤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줬어요. 제가 이 동양 피스톤을 계속 들고 오늘까지 익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승 때 많은 거래량이 없이 올라왔고 여기까지도 많은 거래량이 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 슈팅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을 터지면서 올리면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수가 많지 않아요. 이 회사 주식이 400만 주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78만 2천 주네요. 지금 478만 2,422주가 거래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들이 이날 180만 주, 이날 180만 주, 일단 360만 주, 이날 154만 주.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봅니다.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로도 엮이고요. 수소차에 실질적으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사업도 추진 중이고, 안정적으로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상으로도 추세를 완벽하게 회복해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전 너무 긴 상승보다는 한 4%에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마감을 한다면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한국카본은 제가 단타로 이 구간에서 단타로 수익을 많이 본 종목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어제 종가 매매를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었고 이 개파락을 다시 오후장에 다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가 개인적으로 크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NG 수주가 늘었죠. 영업이익을 보면 그 수주량이 증가하는 거에 확실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기 영업이익이 245억, 예상 실적 대비 133% 초과 성장했고
전년 등 동기 대비 1100% 성장했습니다. 지금 시총이 5천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올해 이 추세면 500억이 넘겠죠. 왜 500억이 넘겠다고 하냐면 전년 동기 동안 43억 영업이익이었는데 반기 만에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6월까지 1, 2분기를 거치면서 평균적으로 한 18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거죠. 그러면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그 정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영업이익 추세는 내년, 내후년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PBR도 지금 1.32밖에 되지 않고 충분히 우상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고 이 1,500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때려 맞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이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개파락했다가 메꿔준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뭐 2% 3%씩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이렇게 메꿔줬다라는 거는 위로 강하게 올라갈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대웅제약. 대웅제약을 매수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이 메디톡스랑 소송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대웅제약이 지금 이렇게 급락할 종목이 아니었죠. 지금 코로나 신약도 임상 중이고 물론 올해 안에 나오지 않지만 올해 안에 나와서 약으로 쓰일 수 있는 신약이 신풍제약, 그 다음에 부강약품 이 두 곳밖에 없죠. 근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일단 신풍제약 신약이 엄청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꺾일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호재를 가지고 있고 그 여기서도 추세 이탈을 한번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추세를 다시 회복을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추세 이탈 구간. 근데 메디톡스 소송이 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이탈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가 한번 매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메디톡스랑 소송이 악재가 아닌 게 원래 그 보톡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웅제약은 한올바이오파마 모회사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시총이 한올바이오파마 시총이 지금 2조예요. 지금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 지분을 약 30%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6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1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뭐 안구건조증 신약이 기술 이전이든 뭐 제품 생산이든 성공을 한다면 뭐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유지는 되겠죠. 지분율이 좀 반영이 된다면 아직 한참 더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고 역사적 신고가가 2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같이 바이오가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시장에서 대웅제약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대웅제약은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올해 이렇게 증가한 거래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만한
주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제가 필터링 해놓은 종목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